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충성을 맹세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보고문에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225국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현주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국정원에 체포될 당시에 목사로 알려졌었는데 목사가 아니라면서요? 네, 체포된 52살 김모 씨 원래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목사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검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일반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검거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 5월 서울의 한 PC방인데요. 이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제압합니다. 주변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도 함께 남성을 체포하는데요.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PC방에 있던 손님들도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이 체포된 남성은 52살 김모 씨인데요. 검찰은 김 씨와 또 54살 이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 부서죠.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지령을 받고 충성을 맹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한의 정치, 노동, 시민사회 동향, 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를 수집해 대북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북 보고문을 최신 암호 파일로 만들었고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체포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이 인터넷에서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로 간첩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북 문건의 정확한 수신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암호화된 이메일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간첩죄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상담은 담당 의사한테 받고 정작 수술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의사가 와서 하고 이른바 유령 수술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 동의서 표준 약관을 개정했는데요. 보통 성형 수술을 할 때 이런 유령 수술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네. 우선 피해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울을 봐도 제가 입이 삐뚤어졌더라고요. 입 벌어지는 게 예전처럼 벌어지지 않고 이제 감각이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술 전 마취 상태에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턱과 광대뼈 성형수술을 받고 난 뒤 부작용이 생겼다는 말인데요. 마취를 해놨으니까 모르겠죠. 누가 수술하는지. 네, 하자가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유령 수술이 일부 대형 성형외과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유명 의사를 내세워서 무조건 환자를 유치한 다음에 이 환자들을 한꺼번에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몰래 마취가 된 이후에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수술 건수가 올라가면 병원 홍보에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유명 성형외과는 수술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령 수술을 하기도 했다는데 실제 유령 수술을 했던 의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담은 상담대로 상담만 열심히 하고 수술을 하는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수술만 계속 공장식으로. 설사 뒤늦게 안다고 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된 수술 동의서 표준 약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환자의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정된 수술 동의서 표준 약관을 보면요. 먼저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 과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 변경 사유도 응급 환자 진료나 주치의의 질병 등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수술 동의서 개정으로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유령 수술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참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선생님이라고 신상을 잘못 올린 남성들이 붙잡혔어요. 네, 이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는 이게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섬마을 여고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 교사라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신상 정보입니다. 이 피해 교사가 일하던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아낸 것처럼 이름과 직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저게 진짜여도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네. 건데 이 신상 정보는 피해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교사의 것이었습니다. 네. 한 명이 이 신상 정보를 올렸고 4명이 퍼나르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서울 도봉경찰서
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2살 이모 씨와 대학생 25살 최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이른바 일베 사이트 회원이었는데요. 네. 성폭행 사건 기사를 보고 문제가 된 학교와 교사의 정보를 일베 회원들에게 알려 자랑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은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폭행 피해자라는 오해를 받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초에 결국 사직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터넷에 신상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조작된 게 아니더라도 함부로 남의 신상 SNS에 올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